건강에 관한 솔직한 담화. 16개라는 것도 제일 아픈 거를 뽑은 거죠, 일단. 예, 그렇죠. 네. 보통 가시 박힌 거 이런 것도 참 아픈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네. 가시 박혔더라도 제 손에 박힌 게 제일 아픕니다. 여기 16개보다도. 그렇군요. 당연하죠. 저는 한 번은 그릇에 잘 담아서 이렇게 먹었어야 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예. 그냥 냄비 그거를 예. 그대로 식탁에다 올려놓고 한 젓가락이라도 먹으려고 한 젓가락을 탁 이렇게 담궜는데 이 손목이 냄비 그 기퉁이에 탁 닿은 거예요. 예. 펄쩍 뛸 정도로 놀랐는데 살짝 데였는데도 그런 게 화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그 약을 바르면서 또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자기 몸에 생긴 상처, 자기 손에 박힌 가시 참 아픕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느끼는 통증 순위 넘버 16. 염좌입니다. 염자라고 하면은 이게 삐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가장 흔히 말씀드리면 이제 발목이 뼈다, 접질렸다. 발목이 삐는 것, 예. 접질려는 것. 이걸로도 한의원에 많이 들어오시죠. 예, 굉장히 많이 오시고요. 양방병원에 가면 기부스를 대부분 하기 때문에 네. 보통 2주 이상 또는 한 달, 2달 이 정도 기부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의원에 오시는 게 치료도 빠르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발 이거 잘못 삐셔가지고 오빠 등에 엎여 오시는 분들 뭐 이런 예. 분들도 있고 그리고 치료받으면서 이제 멍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 또 거기 이제 사열요법을 써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울기도 하시고 뭐 많이 아픈 그런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으로 인간이 느끼는 통증 순위 15. 열상입니다.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찢어진다는 딱 표현 들으면서 이렇게 소름이 착 돋는데 피부가 찢어지는 게 어떤 상태죠? 예를 들면 어디에 넘어진다던가 하면 아, 예. 이렇게 쓸리는 거요? 그런 것도 찢어지는 뭐, 건가요? 그러니까 뭐 모든 거를 다 어. 포함을 시키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 찰과상을 포함한 모든 예. 피부의 데미지. 예, 예.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넘버 15. 자, 그러면 넘버 14. 예, 관절염입니다. 관절염. 이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있고 예. 류마토이드 관절염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뭐가 더 아프다고 할 거 없이 많이 아파하세요. 네. 붓고 열나고 통증이 욱신욱신거리고. 맞습니다. 이제 밤에 많이 아프시다고 하는 류마토이드. 예. 그게 푹 자야 되는데 뭔가 통증이 밤에 막 심해지는 이런 것들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이제 관절염 같은 경우는 관절 변형이 이제 오는 특이사항이 있고요. 자, 다음으로 넘버 13. 컷입니다. 페이퍼 컷부터 시작을 해서. 자상이라 그러나요? 예, 그렇죠. 네. 칼에 비는 거. 저는 제일 아픈 게 칼에 베는 거는 진짜 칼에 뱉다라는 그 좀 인정되는 범위가 있는데 종이에 뱉을 때 머리털이 서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의 통증이 있죠. 제 생각에 뱄을 때는요, 잽싸게 뭔가로 눌러서 두 개 피부를 접촉시키는 게 가장, 그럼 잘 붓나요? 그럼 덜 아픈 것 같아요. 일단. 다른 처치를 하는 것보다 네. 무조건 두 개를 그냥 억지로 눌러서라도 붙이는 거요. 오픈되지 않게. 예. 그렇군요. 다음으로 넘버 12. 골절입니다. 뼈가 부러지는 거. 아,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무섭기도 해요. 그리고 왜 우리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예. 교통사고 나서 어디 막 깔려가지고 뼈가 이렇게 막 튀어나와 있고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어딘가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뼈가 이렇게 어긋나서 이렇게 보이는 예. 네, 그런 것들 참 이렇게 끔찍합니다. 그리고 그 뼈를 싸고 있던 근육이라던가 골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상하잖아요. 일단은. 예, 그렇죠. 자, 다음으로 자, 이제 점점 통증의 정도가 올라가는 거죠. 예, 그렇죠. 넘버 11. 예, 치통입니다. 아, 특히 이거 충치가 생겼을 때. 예. 이 너무 아프잖아요.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충치가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잘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잘 들어요. 물려받아야 된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골상이 좀 약하다거나 예. 좀 이런 분들은 아마 충치가 잘 생길 수 있겠군요. 예,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양치질을 이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치과를 다니시는 분들은 잇몸이랑 이를 봐도 깨끗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조금씩 더 아픈 단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왠지 느낌이 내가 어떤 그 통증이 점점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내 몸이 산다. 솔직담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넘버 10.
대상포진으로 인한 신경통입니다. 대상포진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혼자 우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장렬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불에 타는 듯한 통증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계속 불에 지지는 것 같은 네. 느낌이죠. 뭐. 그 왜 예전에 사극 보면 예. 인두로 지지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그 자결감이군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소리가 칙 나는 거. 예, 저도 겪어보진 못했으니까 네. 상상으로만. 일단 뭐 그 비명이 처절하잖아요. 예. 진짜 이렇게 느낌이 정말 제가 이렇게 막 몸이 오그라드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이게 보통 신경을 따라서 포진이 생기는데요. 그나마 등에서 가슴까지 생기면 괜찮은데요. 귀에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특이한데요? 어떻게 귀에 생기죠? 예, 귀나 목에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은 통증이 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귀는 너무 예민한 부위라 그리고 그렇죠. 근육도 없고 예. 물렁뼈잖아요. 피부 조직으로만 접해 있다고요. 그래서 아주 예민합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을 앓고 나서 안면 쪽이랑 귀 쪽으로 해서 통증이 올라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아프대요. 잠도 못 예. 잘 정도로. 자, 그리고 넘버 8. 환상통입니다. 이게 뭐죠? 환상통? 환상을 느끼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가락이 잘렸는데 손가락이 있는 것처럼 그쪽이 아프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면 끊어진 손가락에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아픈 건가요? 예를 들면 오른쪽 다리가 없어요. 잘려서. 근데 오른쪽 다리가 아프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발가락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 발목이라던가.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 환상통이라고 불리는 것 같은데요. 어. 이게 통증이 좀 상당한가 봅니다. 그러게 치료할 수도 없잖아요. 치료하는 침자리들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는 치료를 안 해봐서 어느 정도 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환상통이 있는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치료하는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한의원으로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넘버 7, 암에 의한 고통이요. 암 치료하다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암 치료 중간에 한약이나 침 치료를 보조 수단으로 치료하시는 분들이 꽤 되십니다. 그렇군요. 에이즈 환자도 그렇고 또 암 환자들도 그렇고 이 한의원에 오셔서 예. 페인을 이제 컨트롤 하려고요. 네. 그런 식으로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죠. 아마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넘버 6. 예, 만성 요통입니다. 늘 허리가 아픈 거. 예, 그렇죠. 이 허리는 예. 특별히 끊어질 것 같다는 표현이 있어요. 예, 그렇죠. 네. 통증에 대해서 끊어질 것 같은 통증. 허리 통증. 만약에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허리가 아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허리가 이 몸의 중심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모든 동작을 하려면 허리를 안 움직이고는 힘들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게요. 그래서 허리를 제외하고 어떤 동작을 하기가 힘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 허리가 아파보신 분들은 이게 허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거를 그때서야 느낀다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넘버 5는 넘버 5부터 넘버 3까지는요. 다 여성 출산에 관련된 건데요. 그러게요. 좀 흥미롭네요. 넘버 5가 두 번째 이후의 출산이고요. 그리고 넘버 4가 준비된 초산. 그리고 이것보다 더 아픈 게 넘버 3 준비 없는 초산이랍니다. 예, 그렇죠. 자, 그래서 보통 애를 하나 낳고 나서 여자들이 절대 애를 안 낳아.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또 애를 키우다 보면 너무 이게 뭐 동생도 만들어주고 싶고 또 뭐 딸이면 아들 하나 더 갖고 싶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두 번째를 갖는다 이거죠. 근데 보통 첫째보다는 둘째를 낳을 때 수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예,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이후의 출산 어떻게 넘버 5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 쉽다는 얘기지 그 나머지 통증보다는 아프다는 얘기시겠죠. 네. 그래서 출산은 절대 덜한 통증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요즘은 워낙 수술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자연분만보다 또 수술하는 경우들이 많고. 근데 여기는 참 재밌는 게요. 이 출산에 대해서. 예. 미국 여자들이 뭐 히스패닉 여자들도 그렇고 애를 잘 낳는데요. 그래서 그냥 뭐 들어갔다가 잠깐 있으면 애를 낳고 나온대. 그리고 그 이제 애를 낳아서 병원에 이제 입원해 보셨던 분들 얘기가 애를 그냥 숭숭 잘 낳는데요. 그리고 막 찬물로 샤워를 한대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번은 자기가 애를 낳고 나서 간호사가 들어와서 빨리 샤워를 하라고 샤워실로 쫓아보내더래요. 애를 금방 낳는데 갔더니 찬물밖에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 더운 물이 아니면 이게 산후풍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너무 춥더래요. 정말 씻기가 싫더래요. 그때 그냥 자기가 씻지 않고 나가면 이렇게 더러운 에이시안이라고 볼 것 같은 생각이 있었대요. 그래서 씻었대요. 찬물로. 예. 그리고 이제 산후풍이 심하게 걸린 거죠.
그래서 한 10년 넘게 고생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인 출산 비율이 높다 보니까 여기도 대형 병원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병원인데 미역국을 주는 데가 있대요. 좀 특이하죠. 그리고 온돌로 시설을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대요. 병원 안에. 한국인들이 많이 늘어서 네. 예, 그렇게 배려를 해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참 고마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조금 더 우리 한국인 산모 또는 에이시안 산모들이 예. 편하게 순산하고 몸을 케어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식으로 배려를 해주는 병원들이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소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넘버 2. 예, 넘버 2.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절단입니다. 아, 정말 끔찍하군요. 근데 사람이 이게 절단되면 예. 절단된 거를 바로 탁 하면 탁 붙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아마 신경이나 인대 같은 경우는 끊기자마자 말려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외에 나머지 조직들은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절단이 됐다. 예. 그러면 훼손되지 않게 잘 그거를 가지고 병원에 가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예,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요, 절단된 부분을 지퍼락 같은 데 싸시고, 그거를 얼음물 있는 데를 또 싸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넣으셔야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네. 그냥 들고 얼음물 갔나요? 있는데 그 잘린 부분을 그냥 넣어서 그걸 붙이지 못했다는 얘기가 물에다가 있어요. 담궈가지고. 예. 아, 하다 그렇군요.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알코올에 넣으면 안 되겠죠.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래서 정말 끔찍한 얘기, 참 이렇게 무섭고도 끔찍한 얘기인데 일단은 그 절단된 것들을 지퍼락 같은 데 안에다가 넣고 예, 일단 그리고 넣고요. 얼음이 예. 이렇게 있는 곳에다가 그거를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예. 잘 봉해서 뭐 세균 감염이 될 수도 예,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병원으로 가지고 가는 예,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왜 이런 장면 있잖아요. 그 이식 수술할 때 왜 예. 아이스 통에다가 얼음이 예. 가득 채워져 있는 예. 데다가 그걸 이렇게 싸가지고 넣잖아요. 예, 예. 그걸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절대 그거를 급하다고 손에다 쥐고 이렇게 가거나 그러진 않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대망의 1위, 넘버 1. 삼부의 이야기는 3부에서 계속됩니다.